우리 한번 과학 공부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영광, 존귀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창조되어진 가운데 이제 배워가며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는, 장성함을 이루는 나이로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인성이, 공동체성이, 채성이 자라날 텐데 그 중에 우리의 지성도 자라나서 알을 통하여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냥 막연하게 복음을 외치는 자리, 그냥 막연하게 예수 위에 살자라고 슬로건을 외치는 자가 아니라 각 지역과 영역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선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가 우리가 되기를 원하여서 이 지식, 학습, 수업 시간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머리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기억력과 인내심과 집중력과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 적용력과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절제함을 통하여서 학습과 학문의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원하는 것은 이 시간을 통해 과학의 점수도 올라가고 지식도 습득되지만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향한 위대함을 경험하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과학의 역학적 에너지와 여러 가지 하나님 중력과 이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생물과 호르몬과 항상성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박수 쳐야 될 것 같지 않아, 얘들아? 아니 치라는 건 아니었는데 막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아요?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과학 수업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과학은 여기 제가 뭐라고 제목을 써놨어요? 하나님의 창조세계라고 써놨어요. 하나님의 창조세계.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탐구하는 학문이 과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 탐구를 한번 시작을 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뭘 창조했는지 아시죠? 이거 네 가지 막 설명하고 이런 수준 아니지. 이제 그만하자. 그쵸? 자, 그래서 첫 번째 뭘 창조하셨어요? 물질세계. 물질세계라고 이야기하면 오감으로 인지할 수 있는 세계가 물질세계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물질세계를 다스리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제가 인간은 감사합니다. 따로 좀 분류를 했고요. 자, 그 다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법을 창조하셨어요.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창조하셨다고요? 규례. 법과 규례는 차이가 있어요. 해야 될 지침과도 같지만 법은 처벌이 있지만 규례는 처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그대로 안 하면 고장나.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이 선풍기에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대로 안 한다고 막 처벌받아요, 안 받아요? 처벌 안 받아요. 그런데 매뉴얼대로 사용하지 않고 여기 이거를 물속에서 선풍기를 돌리겠다고 물속으로 선풍기를 들고 들어가는 순간, 코드 꼽는 순간 그 안에 물 안에 있는 여러분과 물고기는 다 뒤지는 거야. 전기통에서 다 죽는 거야. 돌아가긴 뭐가 돌아가? 망가지죠. 봐요. 매뉴얼대로 안 하면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규례라는 건 그걸 안 한다고 처벌받지는 않지만 그대로 안 하면 망가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바로 규례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창조 세계가 이 중에 물질 세계와 인간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이 뭔지 아세요? 이게 과학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 세계와 인간에 대해서. 자, 그럼 봐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 세계는 뭐가 있냐면, 자, 물질 세계는 우리가 존재하는 곳인데요. 여기 그림으로 내가 올려놨을 거야. 웬만하면 칠판 안 쓰려고. 요게 바로 물질 세계죠. 그 물질 세계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지구상에서 보면요, 이 모든 환경에 대해서 배우는 게 지구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환경에 대해서 배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뭐가 있을까? 먼저는 땅에 대해서 배웁니다. 대륙. 그래서 외핵, 내핵, 멘탈 막 이런 거 배우는 거 있죠. 그래서 땅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땅보다 70% 가까이가 사실은 땅이 아니라 뭐지? 바다야. 그래서 바다에 대해서 배워요. 바다 처음에 해수면으로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해령이 있어요, 협곡이 있어요. 바다 안에도 엄청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나면은 뭐에 대해서 배워요?
대기가 존재하죠. 대기권. 그래서 대기는 총, 하늘은 우리는 몇 개로 나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을 3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보면 뭐라고 해요? 3층 천이다 라고 얘기해요. 3개의 층으로 하늘이 이루어져 있다. 또 고대 근동은 그걸 7개로 나눴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리고 지금 보편적으로 전 세계가 대기를 몇 개로 나누죠? 4개로 나누죠. 글로벌 스탠다드는 4개로 나눠요. 제일 밑에를 뭐라 그래요? 대기권. 그 다음 뭐라 그러죠? 성층권.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중간권.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열권. 열권 밖을 뭐라고 합니까? 우주라고 얘기해요. 그 밖이에요. 자, 대기를 배우고 나면 뭐에 대해서 배워요? 우주에 대해서 배워요.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 세계와 인간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을 뭐라고 할 거냐면 과학이라고 할 건데, 물질 세계의 기초는 뭐냐면 지구과학이에요. 지구과학. 자, 그리고 나서 인간에 대해서 탐구하는 게 뭐예요? 생명과학이라고 해요. 생물이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생명과학. 그렇죠. 생명과학. 생명과학은 인간을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게 창조했는가 라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뭐합니까? 이제 사실은 나중에 더 배우겠지만 생물과 무생물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얘들아, 코로나 바이러스는 생물이야 무생물이야? 라는 거 질문부터 시작할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나면은 뭡니까? 사람은 숨을 쉬어야지 살 수 있어요. 호흡에 대한 거, 소화도 시켜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배설에 대한 거 또는 유전에 대한 거, 이것이 다 돌아가는 항상성, 물질 대사, 몸에서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생명과학이에요. 그리고 잘 보세요. 이 모든 물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를 뭐라고 하지? 이건 알아야지. 모든 물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를 뭐라 그래? 원소. 그렇죠? 원소. 그래서 그 원소를 기반으로 원소가 어떻게 뭉쳐져 있느냐에 따라서 물질이 다르니까, 여러분 그것을 공부하는 게 뭡니까? 화학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모든 물체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에너지의 원리에 대해서, 물체의 이치에 대해서 배우는 게 물리. 이렇게 해서 과학은 총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 세계와 인간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아, 좋아요. 그럼 이 4가지잖아. 그 4가지를 사전에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배우는 과목은 통합과학이라고 해서, 통합과학은 무슨 말이겠니? 이 4개의 기초 개념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총 16단원으로 되어져 있고요. 총 16단원에 4단원 정도씩 해가지고 지구과학, 생명과학, 화학, 물리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진도 끝나는 데는 사실은요 한 2달이면 진도가 끝나요. 그래서 제 수업은 좀 다른 걸 진행을 할 텐데, 되나? 오케이. 자, 보이시죠?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야, 좀 깜빡거려도 봐봐. 그래서 지구과학이 있고, 그 다음 생명과학이 있고, 그 다음 물리가 있고, 화학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지구과학은 뭐냐면 땅, 대기, 바다, 대기, 우주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삶의 터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고요. 생명과학은요, 기본적으로 물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는 세포, 그 다음 뭐예요? 조직, 그 다음 뭐 기관, 뭐 이렇게 해서 몸을 개체라고도 하는데, 개체라고 하면 너무 동물 같잖아요. 그래서 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소화, 뭐 호흡, 배변, 유전, 이런 몸에 대한 거. 그래서 유기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 생명체에 대해서 배우면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이 부분이 진행이 되어져요. 자, 그 다음 물리로 가면요, 사물의 이치, 창조 세계에 있는 모든 물체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에너지의 기본적인 원리들이 있어요. 이것을 파악하면 힘을 잘 사용할 수 있으니까 물리. 그 다음 화학은 뭐냐면 모든 물질의 기본 단위가 원소거든요. 그 원소가 결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연필에 연필심과 다이아몬드가 뭐해요? 구성 요소가 같잖아. 그런데 압력에 따라서 뭐예요? 어떤 거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어떤 거는 뭐가 돼요? 연필이 되잖아요. 그게 화학을 통해서 이 원소들을 어떻게 결합시키냐, 이런 부분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래서 공통과학은요, 여러분 책 다 받으셨어요? 기본적으로 받은 사람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긴 할 텐데, 개념 완성이라는 공통과학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할 텐데, 아까 말했다시피 4단원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잘 봐봐. 물질의 규칙성은 어디에 해당될까? 이런 거 보면은 물질의 규칙성이
원소 주기율표야, 주기율표. 그래서 화학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2단원, 그리고 3단원, 그리고 4단원. 그래서 지금 요 4단원 총 들어갔는데 잘 봐요. 여러분, 역학적 에너지 하면은 실제 물체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나 위치 에너지, 뭐 이런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물리야. 물리는 뭐라고요? 따라서 힘과 에너지. 어떤 물체들 사이에 힘과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물질과 규칙성, 요게 뭐가 들어간다고. 얘들아, 통합과학은 이렇게 안 나와. 지구과학, 생명과학, 화학, 물리를 안 나눠놔. 그러네 각 챕터들이 이것이 다 통합되어져 있어요. 사실 잘 봐봐, 우리 몸을 이루는 요소들. 자, 그래서 요 4단원 안에 모아져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몸도 다 뭐가 구성되어져 있지? 여러분, 몸에 산소, 질소, 뭐예요? 탄소. 얘네들이 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화학이랑 생물이랑 뭐가 되어지는 거야? 결합되어져 있어. 그래서 통합과학이라고 한번 싹 배울 거예요. 요번에 한번 배우고 나면 내년 상반기 1, 2, 3월 달을 제가 생물을 나갈 거예요. 지금은 화학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4, 5, 6 해가지고 화학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충분히 여러분이 1등급을 나올 수 있는데, 그것만 하면 안 되지. 여러분, 이 안에 어떤 것들도 나오는 줄 알아요? 기원과학이라고. 과학 중에는 실제 기원과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모든 물체의 시작은 어떻게 됐지?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실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1단원에서도 배우는 게 뭐냐면 우주의 기원이 1단원이야. 우주의 기원. 자, 우리가 채택한 대한민국 교과서에서 우주의 기원은 뭐라고 가르칠까? 그렇죠? 무엇으로 나눈다고요? 정상 우주론이랑 두 번째는 뭘로 나눠요? 빅뱅 우주론으로 나눠요. 정상 우주론은 이제는 택하지 않죠. 빅뱅 우주론을 나눠서 한 점의 어떤 강력한 폭발을 통해서 제일 먼저 뭐가 만들어져요? 쿼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전자와 양성자가 만들어져. 그리고 나면 뭐예요? 원자, 핵이 만들어져.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원자가 발생해. 그리고 그 원자들, 그러니까 원소라고 할 수 있겠죠. 원소, 특별히 수소나 헬륨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다른 것들도 막 돌아다니면서, 왜? 지금은 못 알아들을 거야. 일단은 알아들어야 돼.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가 쫙 퍼져가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온도가 떨어져. 온도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막 돌아다녀. 이건 뭔 정신 나간 소리야, 그치? 내가 들어도 정신 나간 소리인데, 그렇게 해서 뭐가 만들어졌어? 유기물이 만들어지고, 그 유기물들이 결합해서 뭘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바로 뭐라 하냐면 기원과학이라 그래. 자, 그래서 공통과학에서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반성경적인 가치관을 암기하고 시험 보고 외우고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이랑 같이 하는 수업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두 번째 화면 한번 전달해 주시면,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가르치는 통합과학의 개념 강의들을 여러분은 다 수업을 듣게 될 텐데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동시에 여러분한테 제가 질문을 던질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발표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발표 수업을 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인터넷 검색해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검증되어진 자료를 하나, 검증되어진 자료를 여러분한테 제공해서 필독서로 읽게 할 거예요. 보면은 이 수업 3개월이면은 수능의 기초 개념이 지구과학, 물리, 생물, 화학 다 다져지고요. 그리고 나서 검정고시가 충분히 점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수업은 요 두 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발표 수업은 요 네 가지를 할 거야. 같이 한번 읽어보자. 발표 수업 시작. 젊은 지구, 오래된 지구, 진화론적 창조론, 지적 설계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진화론을 반대하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론을 네 가지로 분류한 거예요. 창조론이 하나만 있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진화론을 반대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창조론도 잘 몰라. 지금 여러분도 당장 창조론 안에 이 네 가지의 분류로 나뉘어져서 주장하는 사람이 각각 있다는 거 몰랐잖아. 그래서 배워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나오는 주장을 하신 분들은 대다수 매사추세츠 공대 출신이고 물리학 출신이고 지구과학
교수님이고 이렇게 그쪽을 다 연구하시면서 동시에 신학자이신 분들이 이런 주장을 해서 창조과학회라든지 젊은지구 창조과학회 뭐 이렇게 학회를 다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창조론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젊은 지구를 주장해요. 어떤 사람은 6,000년 정도라고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오래된 지구. 실제로 하루가 24시간이 된 건 태양이랑 달이 생겨났어야만 가능해. 몇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지나야지만 가능해. 왜? 태양과 달이 있어야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하루라는 시간 개념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 그 전은 첫째 날이 되고 그 다음 날이 됐다. 과연 그 하루가 24시간일까? 그게 아닐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주장을 욥기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근거로 오래된 지구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은 뭐냐면 진화론적 창조론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건 맞는데 하나님은 씨앗을 창조하신 거야. 그래서 사과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사과가 땅에 심겨져서 시간이 지나서 뭐예요? 자라나는 것, 그것을 인간은 진화라고 표현하는 거지. 하나님은 진화까지도 다 설계하셔서 창조했어 라고 주장하시는 창조론도 있어요. 그리고 지적 설계론이라는 건 어떤 지적인 존재가 이 모든 것들을 설계했어. 그 맵이 바로 DNA야 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제 지적 설계론이 조금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지적인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적인 존재를 우리는 뭐라고 믿어요?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그런 부분은 좀 비판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발표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진짜 재밌을 거야. 나는 과학 수업을 정말 이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왠지 알아요? 그냥 검정고시, 그냥 생물, 화학. 제가 아이들 수능 가르칠 때 화학, 생물은 진짜 1등급 다 깔고 갔거든요. 그래서 수능 최저 1등급은 다 깔고 갔어.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목마름이 있었어.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이거 열심히 외우면 생물의 다양성을 열심히 외우잖아. 그러면 그건 진화론을 근거하는, 진화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열심히 외우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수업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견해에 대해서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각 대표 신학자이자 과학자인 분들이 그 자료를 제가 여러분한테 드려서 여러분은 그분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젊은 지구가 누구인지를 발표하고 이렇게 그분들처럼 발표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견해에 대해서 예를 들어 잘 보세요. 젊은 지구를 주장했던 캠이라는 목사님이 있으신데요. 그 분에 대해서 나머지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이런 자료들을 제가 여러분한테 제공해서 이게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토론 대회입니다. 그 토론 대회를 한번 좀 재연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 기반이 되어지는 책은 창조, 진화, 지적 설계에 대한 4가지 견해라는 책이에요. 제가 가져왔는데 제가 새 책으로 가져왔어요. 왜냐면 하도 내가 막 줄 긋고 막 해가지고 애가 지저분하더라고. 요 책인데요, 4가지 그 견해의 내용을 다 여기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견해에 대해서 각자가 토론한 내용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냐면 역할극을 할 거예요. 여기가 젊은 지구 역할을, 젊은 지구 주장하는 사람, 여기는 오래된 지구 주장하는 사람, 여기는 지적 설계론, 여기는 진화론적 창조론. 거기에 대해서 여기 역할을 다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이 주장을 해보면 이게 뭔지, 그러니까 뭐냐면 창조론 안에도요 아직 명확하게 이거다가 아니라 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앞으로도 더 발전적으로 전 여러분 이 안에서 과학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필독서로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을 통해서 창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2가지 책이 있는데요, 하나는 창세기와 생물 이야기라고 해서 세포부터 시작해서 이 이야기들을 성경적 관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2번째 책이 나는 이렇게 창조와 진화에 대한 답을 찾았다라는 책은 실제 과학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자기가 가르쳤던 내용들 중에 기독교적 관점으로 반드시 교정해야 될 영역들을 넣어놓은 책인데 되게 쉽게 둘 다 읽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들을 같이 좀 읽어가면서,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좀 과학에 흥미 있는 팀이면 나중에 저는 어떤 팀을 만나는가가
계속 수업을 할 거니까 전 이거를 정말 같이 공부해 보고 싶었어요. 이게 뭐냐면 특별한 행성 지구라고 해서요, 이 지구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숨겨놓았던 영적 비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재밌어요. 네, 여기까지 한번 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 어쨌든 공통과학은 3개월 동안 알차게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될 텐데, 강의 계획서 한번 나눠드릴게요. 앞뒤로 있으니까 앞뒤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옆으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진짜 자연사 박물관이나 이런 데로 같이 가보면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어요. 자, 강의 계획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강의 제목은 고등 A 공통과학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강의 목적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영적 원리를 발견한다. 창조 세계에 대한 기원과학의 견해를 이해하고 성경적 관점을 정립해 간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 강의가 있을 거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프라인 수업을 딱 끝나고 나면 보죠. 물질의 기원에 대한 개념 강의, 그리고 나면 그 개념에 대한 개념지도, 그리고 문제풀이,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대한민국에서 공통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을 쭉 같이 공부를 해갈 거예요. 그래서 주기율표, 화학결합하면 두 가지 떠오르는 게 있나 없나? 첫 번째 뭐예요? 이온결합, 두 번째는 공유결합, 막 이런 것들 이제 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쭉 가면서 진도는 대다수 언제 끝나냐면 요때 끝나요. 9월 한 23, 29일. 그러니까 11월 전에 진도는 다 끝납니다. 제가 과학 진도 빨리 끝내기로 유명하거든요. 진짜 수능 최저 필요한 친구들 2달 정도 만에 진도 뽀뽀 끝내가지고 등급 뽑는 거, 그게 항상 제가 하던 일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도는 좀 빨리 끝나는데, 진도 끝나고 나면 어떤 부분을 진행할 거냐면 에너지 부분을 좀 강화해서 좀 공부를 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나중에 공과 계열을 갈 때에도 에너지와 힘과 그리고 핵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세하게 지식이 좀 있으면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보이시죠? 젊은 지구에 대한 것, 그리고 오래된 지구,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이 발표가 끝나고 나면 이거는 토론 수업이에요. 5탄인데요. 요 위에가 발표 수업이고 여기는 토론 수업으로 젊은 창조론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경적 근거까지도 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걸 기반으로 우리 묵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나누어 보면서 창조론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제가 사실은 그리고 중간에 요 수업이 따로 하나 있을 거예요. 이 수업은 어떤 수업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설계 및 창조에 대한 수업을 할 텐데, 이때는 발표가 제가 지명하는 한두 사람 정도만 진행할 거고, 제가 쇼틀리하게 전체적인 개념을 좀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안 넣고 싶은데 그래도 우리는 알아야 되니까 다윈이 말하고 있는 진화론, 다윈이 말하고 있는 진화론. 왜냐면 다윈 신학자였던 거 아시죠? 실제로 다윈은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캐톨릭이죠. 굉장히 신실한 하나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집이 너무 부유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호기심도 많고 탐구도 진짜 이렇게 해. 근데 마땅한 직업을 가질 게 없으니까 의사가 돼야겠다, 내가 법학이 돼야겠다, 뭐 여러 가지를 하다가 갑자기 그 당시에 그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뭐하는 모험을 하는 그 일을 제안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배를 타고 한 5년에서 6년간을 타고 다니면서 갈라파고스 거기를 이제 들르게 되면서 이제 변화가 되는데, 그 전에 신학자였어요. 신대원, 우리나라로 말하면 신대원 다 졸업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발견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논점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얘기를 하고, 생물 진화에 대한 강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과학은 뭐 배우는지는 대충 알겠죠? 근데 온라인 수업인데 니네 진짜 졸면 어떡하지? 우리 여기서 그거 하고 가자. 너네 졸면 우리 손톱을 뽑는 건 어때? 그래서 손톱부터 먼저 뽑으면 너무 아프니까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옆에 지금 요한이가 졸고 있으니까 승화가 형을 사랑하는 마음에 내가 잔디를 한번 좀 뽑을게, 이렇게 하고 우리 구렛나루 한번 뽑을까요? 여러분, 구렛나루 하나만 뽑아도 진짜 잠이 확 깨거든.
구렛나루 하나 뽑고 잠 깰래? 아니면 계속 졸면서 점수 안 나올래? 그치? 뽑는 게 낫겠지? 우리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아니 진짜 혼난다. 자주 말하니. 자, 그래서 제가 1교시로 수업을 바꾸긴 했지만,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제가 수업을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역학적 에너지, 자유낙하 여러 가지 개념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들이 있어요. 그런 창조 원리들을 같이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고 숙제가 클래스인에 좀 숙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 숙제들을 좀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교과목을 한번 전반적으로 보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이해하는 학문이 인문학이에요. 인문학. 사실 인문학을 철학에 넣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인문학을 여기로 분류를 하는데, 그리고 인간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학문이 국어, 영어, 뭡니까? 언어예요, 언어. 그래서 여러분, 국어를 진짜 열심히 잘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모든 사물을 이해하는 기초예요. 그래서 국어. 그리고 너와의 관계 속에서 보세요. 모든 물질들, 여러 가지 물질을 수와 크기로 나타내서 그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학문이 수학이에요. 그래서 물리와 수학은 모든 물질 세계를 이해하는 데 기본이 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수학이 그냥 단순히 숫자 계산하는 게 아니라 수와 크기로 나타내어서 물질들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학문. 그리고 나와 너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사회과학입니다. 정치,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이해하는 것, 창조 세계를 이해하는 게 자연과학이고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인간의 생각의 흐름, 그래서 데카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철학사가 흐르고 있죠. 그 철학,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간이 되어야 하는 게 바로 신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12년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를 하면서 요 학문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해갈 거예요. 이거는 뭔지 아세요? 나와 내가 사는 세상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지식 수준이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이 학문에 100점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학문을 멈추면 안 돼. 멈추지 말고 계속 공부를 해 가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강의 계획서 잘 받아서 하나하나, 개념 하나하나 해서 진도 잘 따라오고 개념 노트 잘 그리고 숙제 잘 하고 하면은 기초 등급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다음번에 1월 달에 저랑 생물로 꼭 만납시다. 지금 화학은 진행되고 있어요. 아마 생물 진행할 때 내년 1월 달에 화학, 생물이 동시에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대다수는 화학, 생물 쪽으로 할 거고, 저희 본부 같은 경우에는 물리까지는 진행을 하고요. 지구과학은 지금 조금 배제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은 지진이나 여러 환경 상황을 봤을 때 지금 그쪽으로도 크리스찬들이 많이 좀 연구를 하고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 그런 쪽을 공부하고 싶은 친구가 나오면 지구과학까지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전 개인적으로 화학 공부 여러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더에 누구를 뽑지? 아이더라는 옷가게에서, 옷 회사에서 누구를 뽑을까? 화학 공부하는 애들 뽑잖아. 왜 그래? 어떤 원소는요 결합을 하잖아. 그러면은 흡열 반응이야. 열을 뭐하지? 흡수를 해. 그치? 그러면 주변은 온도가 시원해지지. 그런 원소로 옷을 만들면 이게 뭐가 될까? 시원하게 하는 그 옷 이름 뭐라 그러지? 뭐라 그래? 쿨링 티셔츠 이런 거 있죠? 아이더나 기능성 옷들 보면은 쿨링 티셔츠, 그게 여기다가 우리가 얼음 넣어서 그래? 그게 아니라 그 원소와 원소의 결합 자체가 뭐예요? 얘가 상온에 있을 때 흡열 반응을 일으키는 거야. 그러면 주변의 온도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합니까? 시원한 거지. 또는 발열 반응을 하는 원소들도 있겠죠. 그럼 열이 나오니까 주변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뜨거워지겠지, 높아지겠지. 히트텍 같은 것들이라든지. 또는 어떤 물질들은 굉장히 단단해야 되는데 잘 휘어야 돼. 단단한데 잘 휘어야 돼.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각 원소들의 특징들을 잘 결합하는 것. 그것이 화학공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앞으로 향후에는 섬유공학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석유공학도. 지금 우리가 갤럭시에서 만들어냈던 이 플립하는 뭐죠? 이게 접히는 핸드폰. 이게 뭘로 되어 온 거지? 우리 공부하고 있잖아. 뭐예요? 액정인데 다이오드 이렇게 접힐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개발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기계들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보다도 이 과학 영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영역의 직업선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공부를 해서 첫 번째로는 학자가 되어서 창조의 세계를 연구하는 분들이 되셔도 좋고, 그것을 실생활로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거기에서 여러분이 신학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고 지금도 유튜브로 많이 팔로우하고 있는 한 분인데, 지금 현직 연세대 물리학과 교수님이신데 홍대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렇죠? 난 여러분이 파일럿인데 목사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화공학자야, 아이더나 여러 기업에서 너무 데려가고 싶은 섬유공학의 대가야. 그런데 목사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전문인 선교사가 되어서 각 영역에서 힘을 발하려면 자지 말고 공부해야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강의 계획서 가지고 내일 아니구나, 다음 주 월요일부터 1강부터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